만약에 걱정하는 위기 상황이 생기면 뭘 하시려고 전화를 연결하고 계시는 건지 좀 궁금해요. 그러면 어머님이 지금 만약에 위급하시다 그러면 창호 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윤지 씨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 이어폰을. 네네. 저는 아까 노래를 위해서 끼고 계셨다고 생각했는데. 아, 인연인 줄 알으셨구나. 네네. 유명한 스토리가 있죠.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좀 혈압이 계시니까 버스 그러니까 잘 이렇게 몇 번 쓰러지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버스 정류장에서 저한테 한 3번인가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뒤로 이제 좀 걱정이 돼서 요거를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차고 다니게 됐죠. 언제든 연락을 받으세요. 네, 저는 무조건 받습니다. 저는 뭐 딱 엄마한테 전화 왔습니다. 방송 중입니다 하고 딱 끊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계속 이어폰을 끼고 있다는 거는 계속 엄마가 어떻게 잘못됐을까 봐 긴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죠. 그럼 이 전화벨이 울리면 사실 진짜 심장이 멎는 느낌도 드는데 엄마한테 전화 오면. 이게 있죠. 있어요. 2번 터치해보고 일단 저는 기다려요. 엄마 전화는. 목소리부터 확인해요. 그러면 엄마 목소리가 평소 때도 엄마 나 지금 녹화 중이에요 하고 끊죠. 평상시면. 네. 그러니까 먼저 목소리부터 확인하는 버릇이.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어보면 창호 씨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몇 학년 때 돌아가셨죠? 5학년 때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랑은 정말로 완전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러니까 완전 친구. 그래서 뭐 맨날 매미 잡으러 다니고 낚시 가고 뭐 진짜 캠핑 가고 그래서 둘이서 거의 친구들보다 둘이서 더 친구처럼 여행 다니고 막 너무 좋았겠다. 그랬었죠. 그리고 워낙 또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정이 많으셔서 이렇게 약주를 좋아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몸이 안 좋으셨는데 또 이제 그때 또 약주를 또 드셔서 좀 그런 일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진짜 갑자기. 혹시 하루 아침에. 나이가 그때 저보다 어렸죠. 38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설문당이다. 그때 감정이 기억나세요? 저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죠. 네, 그때 감정은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다시 우리 막 장래 희망을 쓰잖아요. 뭐 다음에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으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사람으로는 안 태어나고 싶습니다라고 썼던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별하는 게.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이별을 하는 아픔을 또 겪어야 된다 그러면 다시 사람으로는 안 태어나고 싶다라고 어렸을 때 12살 때요? 네, 초등학교 때 그렇게 그 장래 희망에다가 썼었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 느낌을 다시는 받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 느낌을. 네, 저는 너무 기억을 정확히 하죠. 이제 그 마지막에 저는 이제 제가 아빠랑 원래 이제 잠자리를 잡으러 가기로 했었는데 그날 제가 아빠랑 안 가고 내가 그 어린 마음에 늘 아빠가 곤충 채집 해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가 저거를 잡아서 한번 아빠한테 깜짝 놀래켜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버스를 솔직히 얘기하고 탄 거예요. 잠자리 잡으러 가야 되는데 버스 한 번만 태워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시흥에는 물왕저수지라고 아직도 기억을 해요. 저는 거기까지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버스를 타고 잠자리를 잡으러 간 날이었거든요. 그날이 이제 그날부터 이제 뭐 좀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게 가장 살면서 후회가 되는. 그날 안 갔더라면 아빠랑 갔더라면. 그럼 술을 안 드셨을 텐데 그렇게. 네. 그날 술을 안 드셨을 텐데. 네. 제일 사건. 이해를 해요. 창모 씨 마음이 어떨지 이해를 하고 굉장히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관계가 친밀하고 신뢰나 믿음이 단단했던 사람들은
떠나보내기도 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이 보고 싶어요. 그립고. 실제로 그리워하죠. 하늘을 보고 아버지 잘 계세요. 거기서 잘 계세요. 이렇게도 하지만 잘 떠나보내는 것도 가능해요. 잘 떠나보냈다고 해서 기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는 좋았던 인연과 좋았던 기억들을 마음에 단단하게 가진 상태에서 잘 떠나보내고 그리워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간직한 채로 나의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우리 창모 씨 같은 경우는 잘 못 떠나보내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아버지를. 마음에서. 모르겠어요. 이게 떠나보냈다 안 떠나보냈다라는 생각이 사실 그 경계가 사실 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현실적으로 느꼈던 때는 정확히 있어요. 그러세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제가 이제 가수를 한다고 했었던 게 중학교 3학년 때부터예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연습 생활을 하겠다고 했었을 때 진짜 엄마가 반대를 많이 했어요. 정말로 반대를 심하게 했었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좀 안정적인 회사나 그렇지. 좀 그런 것들을 늘 저한테 바랬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좀 화를 낸 거죠, 엄마한테. 막 화를 내면서 엄마 나 가수 안 하면 죽어버릴 거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생각 없이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친구네 집을 갔어요. 약간의 가출 비슷한 거예요. 네, 잠깐의. 네, 잠깐에.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제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라기보다 제가 이제 제 마인드가 바뀐 친구네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문을 팍 열고 들어오시는 건데 저희 아빠는 화를 낸 적이 없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문을 팍 열고 들어오더니 제가 위를 딱 봤는데 아빠가 보였단 말이에요. 너무 생생하게. 너무 생생하게. 저한테 진짜 욕을 안 하는데 정말 이 쌍놈의 새끼가 네가 감히 엄마한테 막 말도 안 되는 욕으로 저를 진짜 엄청 혼내줘. 내가 아빠 너무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진짜 펑펑 울면서 눈을 딱 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아빠가 왔다 간 것 같다라고도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사실은 좀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아빠가 늘 보고 계시고 다 알고 늘 알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면서 조금은 좀 여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이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돼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는 걸 환시라고 해요. 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거는 환청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리가 없는데 들리는 것 중에 정상 범주에 넣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잠들기 바로 직전. 잠에서 깨려고 깰랑말랑 할 때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이셨던 것 같아요. 그게 꿈인 거예요? 꿈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 잠이 든 것도 아니고 완전 지금처럼 이렇게 또랑또랑한 상태가 아니라 뭔가 이제 뭐 속상하니까 이제 울다가 잠이 살짝 들려고 하는 그 순간 내지는 거꾸로 잠이 푹 들었다가 살짝 깨려고 할 때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냥 뭐 저는 의학과 과학을 전공한 의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의학적으로 설명이 돼서요. 약간 그런 현상이었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이해해 봐야 되냐면 창모 씨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창모 씨의 마음으로 쑥 들어가면 고등학교 2학년이면 그야말로 발달 단계상 청소년 단계인데 아동을 넘어서서 청소년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면 1, 2년 있으면 성인이에요. 이 과정에서는 창모 씨만의 창조적인 인생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요. 나의 삶,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살고 싶은 인생, 그거를 펼치겠다고 말한 거예요. 어쨌든 나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허락 안 해주시면 나 강수를 둘 거예요. 그럴 정도로 난 이게 하고 싶어요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창모 씨 마음 안에
어머니를 거슬린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 이거를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되면 꿈을 꺾어야 되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굉장히 마음 안에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삶의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는 아버지가 대신 나오는 거죠. 등장해서. 그 약간 잠에서 살짝 깨려고 할 때나 잠에서 살짝 잠을 들려고 할 때 약간 비몽사몽할 때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창모 씨 자신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머니에 대한 양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박차고 나가서 내 인생을 꽉 살고 싶은 마음 반, 또 마음 반은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머니한테 잘못하고 어머니를 거슬리고 불효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어머니를 떠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에 마음 반에서 양가 감정이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이제 등장했지만 그건 창모 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정리해서 어머니 그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라고 사죄를 하고, 그러나 제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해서 결국 지금 이렇게 네. 훌륭한 가수가 돼서 저에게 오늘 노래도 불러주셨는데 결국 그거는 아버지가 아니라 창모 씨 내면에 창모 씨 자신이었다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여전히 창모 씨에 대해서는 좀 어떤 부분을 더 얘기를 좀 나누고 싶냐면요. 어머니가 어떻게 될까 봐 지금 이제 이 이어폰도 계속 끼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걱정하는 위기 상황이 생기면 뭘 하시려고 전화를 연결하고 계시는 건지 좀 궁금해요. 그 모든 대처 상황을 가장 발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모든 그때 같은 상황이 안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러면 어머님이 지금 만약에 위급하시다 그러면 창모 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 119를 빨리 부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좀 냉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의사로서는 어머니 휴대전화에 119를 1번에 딱 저장을 시켜 놓으시고 어머니 힘드실 때 딱 1번을 누르는 걸 무지하게 연습을 시키는 게 오히려 현실에서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들이 어떨 때는 상황이 이래서 첫 번째 전화를 못 받을 수가 있고, 근데 정말 그때 위독하시다 그러면 이제 상황은 끝난 거거든요. 어쩜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게 상징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연결을 못 끊고 있는 의미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근데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약간 제가 볼 때는요, 약간 분리불안 같아요. 성인 분리불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창모 씨가 어머니하고 분리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약간 엄마한테 살갑게 못해요. 엄마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엄마 사랑해 막 이런 것들이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오글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사실 TV에서 보면 엄마 손도 잡아드리고 싶고 엄마도 안아드리고 싶고, 근데 이게 마음은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말처럼. 근데 마음은 계속 있는데 그게 엄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엄마가 이제 고혈압에 이게 안 좋으니까 뭘 잘못 드셔서 마비가 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혈당 이런 데서 마비가 오시니까 이제 말을 못. 제가 이제 그냥 그건 뭐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약간 시한폭탄처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불안이 늘 그걸 분리불안이라고 해요. 아무튼 그 불안증이
돌이켜보니까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창모 씨 같은 경우도 그 아버지가 떠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자꾸 다짐을 하실 거예요. 또 어머니가 쓰러지시면 어떻게 해야지? 어머니가 쓰러지지 않게 나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그런 일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게 할까?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 이 이어폰이 그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시던데요. 119에 전화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거든요. 그런 건데 마음적으로는 내가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불안한 거죠. 두렵고. 그래서 아까 분리불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런 이유인데요. 창모 씨와 애착 관계에 있는 어머니와 연결돼 있거나 목소리를 듣거나 눈에 보지 않으면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그 불안감이 굉장히 걷잡을 수 없게 되는 상태. 지금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보는 거죠. 네. 예. 그렇죠. 늘 걱정이 너무 되죠. 네네. 늘. 네. 진짜 늘. 그걸 또 눈앞에서 한번 보고 나니까 근데 어머니는 알고 계세요? 창모 모르죠. 씨한테 전화하면 창모 씨가 그런 걱정하신다는 몰라요. 거를?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면 아시게 되겠네 이제요. 그래서 안 보게 하려고요. 아, 가능할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깊게 얘기하면 심각해지고 또 엄마가 좀 마음적으로 좀 불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아예 모르게 해드리는 거죠. 그냥 늘 그냥 똑같이 행동하고 그냥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를 것 같아요. 엄마는. 아예. 근데 이제 다 이해가 돼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좀 수줍음도 있고 뭐 사랑해요. 그러면 막 이렇게 닭살이 돋는다는 분도 있는데요. 그 아버님 세상 떠나고 나서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할 걸 후회되지 않으셨어요? 아 너무 하죠. 네네네. 그렇죠. 네. 제일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가까운 사람한테는요. 현실에서 지금 오늘 이 순간 하셔야 합니다. 네. 그게 인간과 인간은 진심을 전할 때 가장 힘이 있습니다. 진심을 전할 때 가장 잘 전달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어머니요. 그죠? 그러면 얼굴 볼 때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그 캐시님이 막 되게 무뚝뚝하고 표현 안 하신다고 하고 절대 모르실 거라고 하시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정면에서 계속 몇 시간째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눈이 감정을 많이 말하고 계신데 이 자세와 말씀 몸이랑 좀 안 맞는 눈이죠. 굉장히 몰랐을 거예요. 밑에가 댄스여가지고. 누나 저 몸에는 저 눈은 아니에요. 엄마랑 지금도 같이 이렇게 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절대 모르실 것 같지가 않고요. 우리 아들이 나를 그동안 좀 쑥스러워서 못했던 얘기를 카메라 보고 영상 편지 한번 쓰시면 어떨까요? 와 영상 편지요. 네. 근데 이거 되게 좋아하세요. 진짜 네. 그럼요. 뭐라고 해요? 그냥 하고 싶어. 속마음 얘기하는 거죠. 엄마 그냥 건강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아버지를 잃었을 때 그 창모 씨의 내면의 마음, 그 마음에서 일부는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너무나 아팠고 너무나 복잡한 마음에 너무 미안함에 너무 그리움에 그 마음 때문에 지금도 12살의 그 마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하고 이 어머니를 못 놓고 이 끈을 이 이어폰, 이 전화 여기 끼고 있는 걸로 연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영 매직은 12살 창모와 이별하자 합니다. 네.